6단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8쪽과 39쪽을 펼쳐놓고 메모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구 준비하셨나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단원에서 배워야 될 학습 목표, 주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단원에서는 병렬관계와 수식관계의 단어를 주로 배웠죠. 근데 오늘의 단어의 짜임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여기에서 주요 짜임이 뭐냐면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실제 생활에 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잘 어울리게끔. 이 내용이 오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술관계로 이루어진 한자 단어 3개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30쪽에 위에 보면 단어 9개가 나와 있습니다. 9개 중에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3개의 단어가 주술관계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보십시다. 주술관계란 뭐냐? 이건 영어 시간에도 들어보고 국어 시간에도 들어봤을 겁니다. 주술관계 할 때 주는 주어를 의미합니다. 주어의 주자와 서술어의 술자를 합쳐서 주술관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통 주술관계 그러면 은는 이가, 뭐뭇은, 뭐뭐든, 뭐뭇이, 뭐뭐가 이런 주격도사가 붙은 거고, 서술어는 뭐뭐이다, 뭐뭐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끝맺는 것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주술관계로 해석되는 단어만 3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자니까 먼저 한자의 음과 뜻을 읽어보고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되는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네모난 큰 글자들은 한자죠. 여러분이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 일출, 연소, 인화 이렇게 써 있는 것은 한자를 읽는 음입니다. 이 단어를 읽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해가 뜨다, 나이가 어리다 써 있는 이 부분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자, 그러면 이 한자의 모양을 보면서 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일출, 일출. 여기 음이 써 있죠. 그 다음 연소, 연소. 세 번째 단어 인화, 인화. 요 밑에 있는 요 음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음을 읽는 것을 그냥 음이라고 하지 않고 읽을 독자를 넣어서 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금 그럴 때. 자, 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일출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동해안으로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다. 또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럴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라는 단어는 연소자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연소자 관람불가. 그 영화를 보러 갔더니 연소자 관람불가 써 있었죠. 그때 연소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화는 인화 단결한다. 그럴 때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단결할 때 인화 단결한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일출에서 일은 우리가 이미 배운 글자죠. 요 일자의 뜻이 뭡니까? 해입니다. 해. 해. 태양을 뜻하죠. 날일 또는 해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는 나가다, 나갈 출, 나오다, 나가다 이런 의미로 나가다, 나갈 출 또는 날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자는 해년. 여기서 해년 할 때 해로 읽는데 요 앞에 쓰인 해 일자와 해가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앞에 쓰인 해 일자는 태양을 뜻합니다. 요 해는 태양을 뜻해요. 태양. 근데 연소할 때 해년자는 태양이 아니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지났다. 또 한 해가 밝았다. 이럴 때
1년, 2년을 단위로 표현하는 해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음이 해년자예요. 니은으로 된 년, 1년, 뭐 2021년 그럴 때 1년 단위를 표현하는 해년자예요. 근데 연소에서는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으로 읽은 겁니다. 자, 한 해, 두 해 할 때 해년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는 많을 따자, 양이 많다의 반대말인 적을 소자입니다. 양이 적다. 그럴 때 많을 따자의 반대말로 쓰입니다. 적다. 그리고 인화, 이거는 사람인이죠. 화는 화목하다. 교과서 30쪽 밑에 보면 화목할 화자로 나와 있어요. 화목하다를 화합하다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마음도 잘 맞으니까 화합할 수 있겠죠. 화목하다, 화합하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알고 나면 이 뜻들을 우리말 문장에 맞게 우리가 흔히 쓰이는 내용에 맞게 적당히 나열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 단어를 풀이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뜻글자인 이 글자가 뜻이 뭐냐를 알아보고 그 뜻을 우리말 순서에 맞게 늘어놓으면, 나열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면 일출의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해 일자니까 해가. 그리고 나가다. 해가 나갔어. 어디서 나갔어? 바닷물 속에서 나갔거나 아니면 높은 산 땅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갔어요. 그래서 해가 나갔다라는 것은 적당히 표현하면 해가 뜬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나가다를 뜨다로 표현한 거고 해는 해가 그래서 주어가 된 겁니다. 은는 이가인 가가 붙으면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해가 주어입니다. 뜨다는 서술어가 돼서 주술관계가 된 겁니다. 자, 연소를 풀이해 볼까요? 연소에서 연자가 해년자였는데요. 여기서는 해년자가 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죠. 나이를 높여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럴 때 그때 연자가 바로 뭐냐면 나이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연소라는 단어에서 연자가 나이 연자로 쓰였습니다. 물론 해년자이지만 여기서는 나이로 쓰였어요. 그래서 해가 적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이 뜻이 해라는 뜻과 적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해가 적다 이렇게 풀이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당히 쓰이는 용어로 풀이하면 나이가 적은 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되죠. 나이가 많으면 늙은 거고 나이가 적으면 어리죠. 그래서 적당히 나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문맥에 맞게 표현하려면 가장 적절한 풀이가 뭐냐? 나이가 어리다라고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을 쭉 나열해 놓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의미가 잘 통하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듬어 놓는 것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 할 때도 나이가는 은는 이가가 붙어서 나이가 요거 가짜가 붙어서 주어가 되죠. 그리고 어리다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화는 인이 사람이고 사람이 화목하다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화목하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잘 맞는다는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화목하다 해도 상관없지만 더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합하다로 풀이한 겁니다. 사람이 화목하다 또는 사람이 화합하다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요 뜻을 그대로 풀이해 놓은 거니까 사람이라는 뜻과 화목하다를 그대로 풀이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격조사인 이가 들어가서 주어가 되었고 화합하다는 뭐뭐하다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일출, 연소, 인화 요 세 개의 단어는 전부 다 주술관계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술관계는 해석할 때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부터 풀이가 됩니다. 해석 순서대로 번호를 적는다면 1, 해가 뜨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풀이가 돼요. 그리고 연수도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해서 앞에 글자부터. 인화는 사람이 화합하다. 지금 숫자로 1, 2번 쓴 것은 해석 순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에다가 이 해석 순서를 표시해 놓으세요. 교과서 30쪽 본문에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선생님이 학교 등교했을 때 학습지를 나눠주고 이 해석 순서를 학습지에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메모를 해놓으면 학습지 작성할 때 남들 5분, 10분 걸릴 거 여러분은 1분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요번에 화면에 나온 단어 3개는 30쪽 교과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인데 요거는 다 술목관계입니다. 술목관계는 서술어 할 때 술과 목적어 할 때 목적어를 결합한 단어가 술목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 아까 주술관계에서 술은 뭐뭐하다, 뭐뭐이다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리고 목적어는 우리말에서 풀이할 때 목적어는 어떻게 풀이하냐면 뭐뭐을, 뭐뭐를,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해석할 때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여기 이 단어의 중요한 점이 뭐냐. 주술관계나 병렬관계나 수식관계는 앞에 글자부터 해석이 되지만 술목관계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먼저 해석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해석합니다. 그 점이 우리말과 한자어의 다른 점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꼭 해석되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독서, 독서. 그 다음 수신, 수신. 애국, 애국. 자, 이 단어들 독서, 수신, 애국 이렇게 음을 읽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음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을 알아야지 맨 밑에 있는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독자는 읽다란 뜻이에요. 읽는다.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다 할 때 읽다, 읽을 독자입니다. 서는 책서라고도 읽고 글서라고도 읽습니다. 책이나 글을 의미하는 서자입니다. 서예, 서점 그럴 때 쓰이죠. 그 다음에 수신할 때 수는 닦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뭐 청소를 하면서 마룻바닥을 닦는다, 방바닥을 닦는다 그런 닦다가 아니라 실력을 갈고 닦는다 그럴 때 닦을 숫자입니다. 마음을 수양한다, 수련한다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몸신자, 배운 거죠. 신체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애는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할 애자.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입니다. 그리고 국은 나라국자. 대한민국 할 때 우리 첫 시간에 필순 쓰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나라국자예요. 국가, 국기, 뭐 국권 그럴 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읽다 독자와 책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읽다 책 이렇게 돼버리죠. 읽다 책 그러면 우리말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읽다 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책을 읽다. 이 책이라는 말이 목적어인데 을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앞에 와야 돼요. 한자어에서는 읽는다라는 서술어가 앞에 오고 책이라는 목적어가 뒤에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는 이 책이 먼저 해석이 돼야 되고
읽다라는 뜻의 독자는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순서로 풀이할 때 책서자를 먼저 풀이하고 읽을 독을 나중에 풀이합니다. 이게 우리말 순서와 다른 점. 자, 그래서 책을 읽다를 독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신. 수신은 닦다 몸 그럼 이상하죠. 닦다 몸 이거보다는 우리말 순서에 맞게 을을 붙여서 몸을 닦다. 몸을 닦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몸을은 목적어고 닦다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목술 관계야. 그런데 한자어는 서술어인 숫자가 앞에 나와 있고 몸이라는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는 술목 관계야. 근데 우리나라 말은 목술 관계입니다. 우리 국어는 목술 관계야. 목적어가 앞에 와요. 근데 한자어는 서술어가 앞에 온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해석 순서가 어떻게 돼요? 몸 신자 먼저 해석하고 닦을 숫자를 나중에 풀이합니다. 책에다 써놓으세요. 해석 순서. 자, 수신. 근데 몸을 닦는 건 몸의 때를 닦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수련을 하고 교양을 쌓고 지식을 넓히고 이러는 것이 수신입니다. 수신이라는 말 도덕 시간에도 앞으로 배울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만이 평천하,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자기 자신을 잘 수령을 통해서 수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닦다. 그 다음에 애국이란 단어를 봅시다. 애는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이거는 서술어야. 그리고 나라는 목적어입니다. 이거는 한자어에서 목적어 뒤에 왔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부렸어? 나라 국자를 먼저 해석합니다. 나라를 르이 붙어서 목적어죠. 사랑하다를 나중에 풀이해서 이게 서술어가 나중에 풀이가 돼야 됩니다. 목적어 서술어 관계. 이건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자어에서는 사랑하다라는 서술어가 앞에 왔어. 요거 특별히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해석 순서를 적어보면 애국도 나라국을 먼저 해석해서 나라를 사랑하다 애자가 2번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술보관계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술보관계라는 것은 서술어의 술자와 보어의 보자를 결합한 것이 술보관계입니다. 이 보어는요, 서술어의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보충하는 말.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석할 때 뭐뭐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뭐시, 뭐뭐가라고 풀이가 될 때도 있어요. 뭐뭐가, 뭐뭐시라고 해석이 될 때, 그럴 때도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하고는 좀 달라요. 서술어 뒤에 와서. 자, 그러면 여기 세 개의 단어, 30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단어는 술보관계의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산. 여러분 등산 간다는 말 많이 하죠? 등산. 입학도 다 아는 단어죠? 입학. 다정. 다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등산, 입학, 다정. 여기서 등산의 등자는 오르다 등자예요. 오를 등자.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또는 높은 빌딩을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은 우리 배웠죠? 산자. 매산이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산을 매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입자는 이것도 배운 거죠. 들어가다, 들어가다. 학은 배울학자입니다. 배우다. 자, 다는 많다입니다. 아까 적다소 배웠었죠? 그거의 반대말 많다. 정은 뜻정자. 뜻이라는 건 마음속에 품은 뜻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얘기하면 감정이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이 많다. 이럴 때 냉정하다. 그럴 때 정자 이거 쓰고죠. 자, 그러면 이 뜻을 참고로 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은 오르다죠. 오르다인데 이 오르다라는 말이 서술어기 때문에 뒤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할 때는 한자에서는 앞에 와 있고, 근데 사는 어디에 그래서 보어가 됩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도대체 어디에 오르는 거냐. 이 오른다라는 곳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냥 오른다 그러면 어디로 오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는 말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라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때 뭐뭐에서가 붙기도 하죠. 그래서 산에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그대로 등산은 산에 오르다로 풀이하죠. 산에 오르다. 그런데 한자어에서 산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뒷글자부터 풀이해야겠죠. 산에 오르다. 오르다 등자가 서술어기 때문에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풀이할 때는 나중에 풀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입학.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오거나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학교 들어가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배우다 학자는 학교라는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명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 배우다 학자가 학교에로 바뀌었어요. 보어로. 학교에 입자는 들어가다였죠. 들어가다. 들입자는 들어가다로 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의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할 때는 배우락을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들어갈 입자가 들어가다라는 서술어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한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다. 그 다음에 다정. 많다. 뭐가 많은 거예요? 많긴 많은데 뭐가 많으냐. 그 구체적으로 뭐가 많은지 정자가 와 있죠. 그래서 정이 많다. 아까 학교에 산에 할 때 에라는 말이 붙어서 보어가 되기도 하지만 이가 붙어서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하고는 다릅니다. 철수는 정이 많다 그러면 철수는이 주어고 정이는 보어입니다. 많긴 많은데 뭐가 많은 거냐. 그 많은 대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어가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는 서술어, 정의는 보어로 보어와 서술어인데 한자어에서는 서술어가 앞에 왔기 때문에 술보관계가 되는 거죠. 술보관계. 자, 그래서 해석 순서를 쓰면 정의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 순서를 교과서에 꼭 적어 놓고 우리말 순서와 다른 짜임이 무엇이냐. 다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술목관계와 술보관계만 우리말 순서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폼 문제를 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39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풀지 말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